주식 투자 해보고는 싶은데 뭐부터 공부해야 할지 너무 막막하셨죠? 오늘 제가 그 첫걸음을 가장 확실하게 뗄 수 있도록 한국 주식시장의 진짜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릴게요.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? 이 회사 왠지 좀 오를 것 같은데? 아니면 요즘 이게 그렇게 핫하다니까? 하는 마음에 덜컥 주식을 사보신 경험이요? 괜찮아요.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투자를 시작하거든요. 근데 문제는요, 이런 감에만 의존하는 투자는 운이 좋아서 잠깐은 벌 수 있어도 길게 보면 내 소중한 돈에 잃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이게 마치 기초공사도 안 하고 건물을 올리는 거랑 똑같아요.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죠.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장 중요한 기초부터 제대로 다져보려고 합니다. 투자의 세계에서 이 탄탄한 지식은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줄 가장 든든한 방패이자 무기가 되어줄 거거든요. 자,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시작해볼까요? 자, 먼저 주식이 대체 뭘까요? 어렵게 생각할 것 전혀 없어요. 그냥 회사의 소유권 조각이다.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. 제가 엄청 맛있는 햄버거 가게를 하는데 2호점, 3호점도 내고 싶어요. 근데 돈이 없네요. 그럼 어떻게 할까요? 가게의 소유권을 막 천조각으로 잘게 쪼개서 사람들한테 파는 거예요. 여러분, 저희 가게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하면서요. 바로 이 쪼개진 소유권 조각 하나하나가 주식입니다. 네, 방금 말씀드린 회사의 소유권이라는 개념, 이게 정말 중요해요. 그러니까 주식은 그냥 모니터에 뜨는 빨간색, 파란색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. 내가 그 회사의 일부를 진짜로 소유하게 된다는 뜻이니까요. 이걸 좀 더 재미있게 비유해 볼까요? 회사를 하나의 아주 멋진, 완성된 퍼즐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. 회사가 주식시장에 나온다는 건 이 거대한 퍼즐을 수백만 개의 작은 조각으로 나눠서 판다는 뜻이랑 같아요. 우리가 주식을 한 주 산다는 건 바로 그 퍼즐의 한 조각을 내 걸로 만드는 거죠. 그럼 이 퍼즐 조각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게 되는 걸까요? 회사가 더 크게 성장하려고 저희 회사를 시장에 공개합니다 하고 선언하는 걸 우리가 IPO라고 불러요. 그리고 아주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서 주식시장에 정식으로 이름을 올리면 상장했다라고 말하는 거고요. 바로 이 순간부터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이 그 회사의 퍼즐 조각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한국에는 주식시장이 크게 두 개가 있어요. 바로 코스피랑 코스닥인데요. 코스피는 삼성전자나 현대차처럼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아주 큰 대기업들이 뛰는 메이저리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코스닥은 지금은 좀 작아도 앞으로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중소, 벤처기업들의 루키리그 같은 곳이에요. 당연히 메이저리그 입성 조건이 훨씬 까다롭겠죠? 자, 그럼 우리가 이 퍼즐 조각, 즉 주식을 갖게 되면 뭐가 좋은 걸까요? 어떤 권리가 생길까요? 그리고 모든 퍼즐 조각이 다 똑같은 모양은 아닐 텐데 주식도 종류가 좀 다를까요? 바로 알아보겠습니다. 주주, 즉 회사의 주인이 되면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권리가 생겨요. 회사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저는 이 결정에 찬성합니다 하고 목소리를 낼 수도 있고요. 뭐니 해도 우리가 가장 기대하는 건 바로 돈이겠죠. 회사가 잘 돼서 주가가 오르면 팔아서 시세 차익을 남길 수도 있고 회사가 번 돈의 일부를 배당금으로 받아서 통장에 현금이 딱 꽂히는 기쁨도 누릴 수 있습니다. 근데 주식 어플을 보다 보면요. 똑같은 회사인데 이름 뒤에 우자가 붙은 걸 보신 적 있을 거예요. 삼성전자도 있고 삼성전자 우도 있고 이 둘은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? 정답은 바로 보통 주냐 우선 주냐의 차이입니다. 핵심은 딱 하나, 의결권. 그러니까 회사 경영에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예요. 우가 붙은 우선주는 이 의결권을 포기하는 대신에 두 가지 혜택을 줍니다. 보통주보다 가격이 좀 더 싸고 배당금을 더 많이 주죠. 그래서 나는 경영 참여 이런 건 관심 없고 그냥 은행 이자처럼 배당금이나 꼬박꼬박 더 받고 싶어 하는 투자자에게는 우선주가 훨씬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 주식시장이라는 거대한 판에는 어떤 선수들이 뛰고 있을까요? 주가를 쥐락펴락하는 시장의 큰 손들, 바로 세 종류의 플레이어들을 소개해드릴게요. 바로 우리 같은 개인, 그리고 해외에서 온 외국인, 마지막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굴리는 기관입니다. 이 셋이서 서로 주식을 사고 팔면서 시장에서 힘겨루기를 하는 거죠.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한 명 한 명의 힘은 작지만 동학개미 운동처럼 뭉치면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하기도 하죠.
외국인은 워낙 굴리는 돈이 커서 시장의 방향키를 쥔 선장 같은 존재예요. 그리고 기관은 국민연금처럼 큰 돈을 안정적으로 굴리는 아주 보수적인 투자자들이고요. 그래서 주식 어플에서 오늘 외국인이랑 기관이 뭘 사고 파는지만 봐도 시장의 흐름을 읽는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기본적인 개념은 얼추 잡힌 것 같은데요. 그럼 제일 중요한 질문. 알겠는데, 그래서 저 같은 초보자는 뭘 사야 돼요? 하는 질문이 남았죠? 제가 초보자를 위한 최고의 투자 도구 하나랑 이건 절대 쳐다보지도 말아야 할 상품들을 딱 알려드릴게요. 초보자분들께 제가 딱 하나만 추천해야 한다면 단연 ETF입니다. ETF는요, 삼성전자 주식 하나만 사는 게 아니라 한국 대표 반도체 기업 10개, 아니면 미래 전기차 관련 기업 20개처럼 관련된 여러 기업 주식을 한 번에 쇼핑하는 주식 종합 선물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 ETF의 가장 강력한 장점은 바로 분산 투자가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. 여러 회사에 동시에 투자하는 거니까 내 바구니에 담긴 한두 개 회사 주가가 좀 떨어져도 다른 회사들이 올라주면 손실을 막아줄 수 있거든요.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투자의 제일 중요한 격언을 아주 쉽게 실천하는 방법이죠. 이 그래프를 보시면 한눈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. 한 종목에 모든 걸 걸면 주가가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탈 수 있지만 ETF는 여러 종목이 서로 완충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훨씬 부드럽게 움직입니다. 마음 편한 투자를 원하는 초보자에게는 그야말로 딱이죠. 반면에 이건 진짜 초보자분들은 절대 쳐다보지도 말아야 할 상품들입니다. 레버리지는요, 벌 때도 2배, 잃을 때도 2배인 역날의 검이고요. 인버스는 시장이 폭락해야 돈을 버는 하락에 베팅하는 상품이에요. 이게 얼마나 위험하면 나라에서 아예 이런 상품들 거래하려면 따로 공부하고 오세요라고 법으로 정해놨을 정도예요. 꼭 기억하세요. 주식시장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이런 상품들은 그냥 없는 셈 치는 게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. 자, 그럼 오늘 배운 내용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? 첫째, 주식은 회사의 소유권 조각이다. 둘째, 의결권이 중요하면 보통주, 배당이 더 좋으면 우선주. 셋째, 시장은 개인, 외국인, 기관, 이 세 플레이어가 움직인다. 그리고 마지막, 우리 초보자의 첫 투자는 ETF로 안전하게 시작하자. 이 네 가지만큼은 꼭 기억해 주세요. 오늘 배운 이 단단한 기초 지식들이 여러분을 성공적인 투자로 이끌어줄 아주 튼튼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. 더 이상 감이 아니라 지식으로 판단하는 스마트한 투자자.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.